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수제 우동집. 이곳에 정통 일본식 우동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개 정도 매장이 있고요. 그리고 각 매장당 연매출 4억.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 와, 20개 매장. 그러니까 전수 창업에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까지 가는 케이스예요. 작은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되기까지 이 드라마틱한 성장은 손님들의 지속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먹어본 우동 중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인기와 사랑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맛. 진한 닭육수와 파의 풍미가 어우러져 깊이 있는 맛을 자아낸다는데요. 일반 우동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일본식 우동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이타에서 직접 이렇게 전수해서 배워온 우동입니다. 과거 일본 유명 우동집에서 일했던 이강우 사장. 이분은 일본에서 직접 전수로 배우신 거야. 일본 큐슈 오이타현에. 자기가 하숙집에 그 아저씨 소개로 여기 가서 알바를 하게 된 거지, 설거지. 저 지역 우동에서는 뭐 주워서 먹는 집이었어요. 3,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통 그대로 고수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그 맛을 또 유지 보수를 하려면은 내가 이거를 만들 줄 알아야 하잖아요. 전수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에게 닥친 가장 큰 미션은 본토의 맛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본에서 전수받은 그 면을 그대로 뽑기 위한 제면실인데요. 장비도 다 일본에서 쓰던 거, 배웠던 거 그대로 다 공수해서 갖고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서 파는 기계식 우동면과 이곳의 수제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당겨도 찢어지지 않고 신축성이 있고 탄력이 있거든요. 전수 받을 때 뭐 그런 면이 한국에서 팔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어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배울 때도 이렇게 배웠고 또 그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뭐 이거를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에서도 일본식 우동면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승에게 전수받은 그대로를 지켜내기 위한 열정. 그 노력의 끝은 최고의 맛. 그리고 내초의 상승이라는 기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맛의 업그레이드도 이뤄냈는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직접 부끄러워하지 말고 직접 뛰어들어서 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자기가 일하면서 이 집 사장님보다 자기가 더 장사를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생기면 창업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 전수 창업의 핵심이 아닐까요? 와, 정말 감동이 있는 VCR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적이나 뭐 나 자신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이 맛의 전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전수의 핵심 가치가 어떤 거라는 걸 저는 정확히 좀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데요. 원래 이게 일본이라는 게 중요해요. 전수를 얘기할 때 일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일본은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세 유럽의 수공업 기술자에게 무릎 꿇고 배우는 제자, 이게 도제거든요. 근데 일본은 똑같이 지금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노다카시 같은 이자카야 사장님인데도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리고 이렇게 아들 매장을 오픈하고 또 그 아들 매장에서 배워서 손자 매장을 오픈하고 1년에 한 번씩 우노다카시 사장님 집에 모여서 막년회 하는 이게 하나의 저는 전수 창업의 되게 중요한 문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대로 우리 한국 상권에서 실천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일본에서 아들도 아닌 사람이 이거 받으려면 아르바이트를 뭐 한 3, 4개월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지만은 네. 실제 면을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했을 거고 네. 그 이후에도 또 다양한 그 뭐 육수를 뽑는다든가 네. 그 다양한 그 이 보이지 않는 네. 그러한 그 스킬들이 많이 있겠죠. 체크 포인트들이. 그럼 이거 약간 군생활 꼬이는 것처럼 한 3년은 설거지를 3개월을 하면 예. 보통은 그릇 담당으로 가는데 예. 이 밑에 안 들어오고 윗선임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이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기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까 다시 중세 유럽의 전술을 좀 보면 중세 유럽의 수공업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 기간이 네. 최소 2년에서 8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3년 정도의 장인 과정을 또 이수를 해야만 이게 제대로 된 기술자가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10년 바라봐야 돼요. 그럼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전수창업 같은 경우도 적어도 여기에서 이게 그냥 뚝딱 한두 달에 배울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같은 경우도 한 달 해보고 두 달 해보고 일정 정도 수준이 안 되면 다시 재수. 그렇지. 이런 그거 과정이 중요하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단계를 그 통과하지 못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전수 창업이라는 게 우리가 여지껏 알던 대한민국의 전수 창업은 전수 창업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돈만 주고 그냥 메뉴 레시피만 얻어오는 것은 그렇죠. 진정한 재수라고 전수라고 볼 수 없고 정말 전수라는 거는 지금 얘기했던 도제식 전수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위해서는 의지가 정말 보통이 아니어야겠는데요. 그래야죠. 배우는 사람의 의지. 그럼요. 자, 그런데 지금 중개부에서 100년 가게 육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전수 창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잘 전수가 되면 100년 가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700년 된 가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100년 된 가게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 된 가게들을 좀 육성하자 뭐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올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사실은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자영업 어려운데 이 3대째 내려온 집들은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집들 아니냐. 그렇죠. 거기를 뭘 도와주느냐. 우리를 도와줘야지. 이런 지금 저 찬반양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수라는 개념으로 100년 가게가 아주 동떨어진 부분은 아닌데 그렇지. 단지 저는 오래된 가게는 오래된 가치로서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00년 된 가게도 노포는 아니다. 그렇지. 이런 700년 돼야. 그렇죠. 3대는 물려야 된다. 최소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래된 가게는 그 지역의 음식 문화를 이어져 오는 하나의 우리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오래된 가게 주인이 과연 전수 창업 모점포로서의 이런 여기에 동의하느냐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가도. 그렇죠. 예. 그리고 다들 그런 분들이 이런 100년 가게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 우리의 음식 문화를 계속 이어져 간다면 좋은데 그분들만 이렇게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전수 창업의 이 문화에도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전수 창업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의지도 중요하고 그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정말 다각도로 좀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는 작업인데 정말 부탁인데 당신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꼽으실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전수 창업은 프랜차이즈하고 완전 또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수를 받으려는 분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좀 갖춰주십시오.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요. 이게 내가 돈 줬으니까 이제 가르쳐줘봐 이러면서 쫙 팔짱 끼고 있으면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전수 매장을 결정할 때 저는 정말 이렇게 내가 이분을 쌉으로 모실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이런 자세가 돼 있지 않는 분은 전수 창업 시장에 오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자신의 자금이 부족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는 것이 대신에 시간이 뭐예요? 돈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타임 이즈 마니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전수 창업을 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시간적 그 여유를 갖고 충분히 이 배울 수 있는 그 기간에 대한 거 담보해야 되는데 거기서 급해서 난 이거 한 달 만에 빨리 속성으로 해주세요. 자기는 똑똑하니까. 이거는 자세가 안 됐다는 거 벌써. 그렇죠. 배울 자세가 안 돼요. 스승님이 하산학을 할 때까지는 충분히 그죠? 존중하면서 그렇죠. 배워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전수 창업은 내가 정말 이 작은 점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충분히 나 스스로가 혼자서 배부르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소상공인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전수해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건
혹은 가르치는 사람이건 이 마인드를 좀 잊지 않는다면 아마 성공적인 창업 그리고 성공적인 창업의 조력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전수 창업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면 전수 창업 너무 많이 합니다.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도와주신 도수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